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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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요일 방송 인천 튜브 초대석. 우리는 인천 사람입니다. 인천 사람과 함께 인천 관련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방송이고요. 저는 방송 진행을 맡아서 하고 있는 주한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천의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없는데 벌써 저희가 한 3, 4개월을 지나오면서 이렇게 많은 인천의 얘기를 한 적이 있었나 좀 되돌려 봤습니다. 어쨌건 그 기간 동안에 좀 좋은 일과 나쁜 일, 뭐 어쩌면은 우리가 그 동안에는 있었지만 소중한 것들을 잘 모르고 지났을 만한 것들이 요즘에 있어서 좀 더 소중함을 알게 되는 그러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하여간 오늘 이제 방송이 나가는 오늘이 이제 노동절이라서 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바로 이제 며칠 전에 있었던 이천에 물류창고 화재 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좀 희생이 되시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 5월 달이 다가오면 이 좋은 때에 그런 불행한 일들이 있는 것들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우리가 좀 더 우리 생활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좀 더 두루두루 보면서 좀 더 소중하게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쩌면은 우리들이 가장 소중하게 느껴야 하지만 잘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일하는 즐거움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몇 달 동안 한 2달 몇 달 동안에 정말 일이라는 거를 안 하고 어쩌다 보니까 못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뭐 경제적으로도 힘든 거는 힘든 거지만 이 일이 주는 우리의 기쁨들이나 이 일을 해야지 얻을 수 있는 또한 우리의 에너지가 있는데 그런 에너지를 우리가 그동안 정말 모르고 살았구나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절을 맞이해서 또 이제 이따가 말씀해 주시겠지만 정말 귀하신 분을 이때가 아니면은 정말 모실 수 없는 분이신데 정말 기꺼이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름 성함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자기소개는 자기가 하는 게 저희 방송입니다. 좋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신 우리 아주 귀한 게스트분은요 이성옥 노무사님이십니다. 자기소개를 잠깐 해주시면은 제가 보충 설명이 있으면 그때 다시 하겠습니다. 자기 설명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인천 시민 여러분, 저는 인천에서 태어나서 1학년 3반 동창하고 살고 있고 새 아이들을 인천에서 키워낸 씩씩한 인천의 엄마 이성옥 노무사입니다. 예. 인천의 엄마라고 얘기하는 분이 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한 인천에서만 한 30년 정도 노무사 일을 그렇죠. 제가 31년 차 노무사기 때문에 네. 노무사 업계에서는 노무사 업계의 전지현이다 이렇게 표현을 자칭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예. 화면이 웹캠이 예. 저희가 보통 보는 카메라보다 더 뽀샤시하게 나가. 다행입니다. 네. 예쁘게 물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제가 이제 게스트분들의 미모를 조금 더 돋궈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뭐 소개를 드리자면은 지금 노무법인 한길 인천지사로 돼 있네요. 네네. 대표되고 노무사로 계시고요. 인천의 엄마라고 얘기하실 만합니다. 인천의 노년 초부터 시작해갖고 인하여고 분들이 참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네네네. 그리고 중국도 이제 중국에서도 뭔가를 활동을 하신 또 이제 이력이 또 있으시고 그리고 뭐 지금 여러 직함으로 가지신 뒤에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주신 명함을 뒤를 한번 닦아 봤어야 됐나 봐요. 뒤에 뭔가 열심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태어나서 남동공단 지역에서 어렸을 때 수영을 했던 세대예요. 거기 물이 차 있던 데가 있어요? 그렇죠. 그 지역이 다 바다랑 연결된 저수지 지역이었고 거기서 수영을 했던 세대였기 때문에 저는 남동공단이나 기업체들에 대한 그 애정이 여기는 무조건
우리 인천은 나의 구역이다 이런 예, 마음으로 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애정이 다른 사람보다 더 크다고 느끼고 항상 저는 그 가족 같은 마음으로 네. 지역사회와 함께한다는 것이 인천 사람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인생에 분리되어 있거나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지금 사시는 동네는 어디세요? 연수동 살고 있습니다. 아, 연수동. 예. 저희 남편이 태어난 자리에 아파트가 새로 지어졌는데 어머. 우리 시아버님이 거기 가서 살고 싶다 이러셔서 지금도 시어머니 모시고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멀리 못 갔습니다. 아, 연수동이 여기 지금 있는 데가 미추홀구잖아요. 예전에는 연수동하고 미추홀구가 같은 구였잖아요. 구였습니다. 남구로. 예. 인구수가 늘어나면서 네. 이제 저희가 분구가 된 거죠. 예. 연수구가 떨어져 나가면서 인천에 여기 남구에 세수가 줄었다고 힘들다고 막 네.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들도 그럴 수 하셨었는데.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도 저 그 케이블 TV는 같이 나가는 건 아시죠? 그렇죠. 예. 예.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러면은 그 코로나 이전과 예, 지금과 아까도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일하시는 환경이 좀 많이 바뀌었나요? 요즘? 어쨌든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정말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고 많은 기업들이 지금 손을 놓고 있는 그러게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 노무사 사무소에도 많은 중소상인들이 오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상담이 끊임없이 매일 이루어지고 있고 또 기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임금 체불이나 퇴직금 체불이나 이런 문제들로 상담하는 일들이 매일 저희는 그냥 일상적으로 지금은 가장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어떤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그 기업이 살아남지 못하는 상황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문제들을 계속 상담하고 있고 정부 지원금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그런 것들에 대한 상담이 거의 매일매일이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무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저는 좀 아주 깊이 알지는 못하는데 정말 노무사라는 게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나요? 그렇죠. 기업과 관련된 일들이나 근로자들하고 상관된 모든 일들은 저희가 자문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노사관계에 분쟁이 있거나 왜냐하면 사람의 관계이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업주는 근로자는 열심히 일해서 내가 급여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면 그렇죠. 사업주는 열심히 일해서 이익을 많이 내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상반된 의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감정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의 문제는 기계로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자문이나 그러니까 거의 뭐 심리 치료가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많은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고 자기네 그게 개인적으로는 자격지심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기업을 유지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도 근로자들보다도 더 심약한 사람들도 많이 계세요. 왜? 내가 이 기업을 살려내야 된다는 그것과 스트레스가 진짜 많죠.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것들이 계속 부딪히는 현상 때문에 어쨌든 이것을 가장 합리적으로 어떻게 기업과 근로자가 공생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너무 한쪽에서 폭발하면 좀 잠재워 드려야 되고 너무 서러워하시면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같이 고민해 나가고 해결점을 찾아주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한쪽만 끼셔도 괜찮아요. 노무사라는 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노무 업무라는 건 저는 그냥 일단 단편적으로 그냥 노무사라고 하면 고용에 관련돼 있어서 내가 임금 못 받았을 때 나의 근로 조건이 이게 정상입니까? 내가 퇴사할 때 막 이런 거 찾아 먹을 때만 있는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 상담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니까 정말 다방면에 정말 사람들과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좀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의 1000여 개 사업장하고 같이 주기적인 일들이 저희 사무실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천에 대한 모든 현상들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도 네. 다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질문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또 노동법이라는 게 복잡하고 계속 변화해요. 그러니까요. 예, 왜 노동시장이 변하니까 네, 변할 네, 수밖에 네.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내가 정말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네, 네, 네.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한 진단을 끊임없이 받아주시지 않으면 네. 어디선가는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예.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건 결국 이 기업이 올바르게 나갈 수 있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말씀하셨듯이 한 31년 정도 이제 노무 일을 이쪽 일을 하셨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이 정말 많이 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 그때 30년 전에도 사업을 하시던 분들이 지금도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많이 근데 사실은 있습니다. 그 안에 변하는 게 정말 너무 많이 변하고 시대도 시대지만 근로법도 진짜 많이 변해서 예. 이거 수긍 잘 못하면 사실은 이거에 그 많이 열받아 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네.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예.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네. 왜 이제 와서 날 이렇게 그렇죠, 간섭하냐? 그렇죠. 왜 정부가 내가 잘 사업하고 음. 있고 내가 세금 잘 내고 있는데 왜 자꾸 와서 나를 간섭하냐? 음. 이런 식의 분노를 오래되신 기업의 대표님들은 네. 그런 것들을 굉장히 못 참아하세요. 그러니까요. 예. 제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제가 인쇄일을 좀 했었거든요. 예, 예, 디자인을 예. 해서 예, 예, 예. 이제 을지로 쪽에서 일을 했었는데 예. 예, 제가 인쇄 쪽에서 일을 했거든요. 말하자면 광고 디자인을 해가지고 아, 그래서 예, 예, 을지로회를 다녔었는데 예. 거기에서 직원으로도 있어봤고 뭐 사업을 직접 해봤으니까 아, 예, 사업자도 예, 예. 있어봤고 지금은 안 하다가 지금은 이제 그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방송이 돈을 받는 방송이 아니라서 네. 이제 프리랜서로 예. 이제 그쪽에서 일을 따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장님들이 그 프리랜서 고용을 하는 것보단 직원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는 이 디자인이라는 게 한번 시작하면 교정을 보내야 되는 데까지 시간을 막 이렇게 주구장창 잡을 수도 있는 거고 빨리 끝낼 수도 있고 이러거든요. 근데 예, 예. 사장님들이 옛날 분들은 자기 마음대로 이거 좀 끝내주고 갔으면 좋겠는데 안 한다고 정말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너무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요즘 그러니까 노동 시장이 변하고 네. 우리의 젊은이들이 성장해서 다른 노동 시장의 패턴에 적응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게요. 그게. 혹시 그런 분들을 위한 뭐 이렇게 인식 전환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있나요? 좀 교육을 하던 아, 뭐 방법이 당연히.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 네. 그렇지만 네. 본인들이 과거의 방법으로 근로자들을 사용하고 있다거나 자기 밑에 있다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사업주들 강의가 너무 중요해요. 그럴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때 언제나 하는 얘기는 화내는 노동법은 집니다. 아. 화내면 먼저 화낸 사람이 무조건 지는 거기 때문에 근로자들과의 어떤 분쟁이 있을 때도 네.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알아보고 연락드리겠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근로자들한테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야단을 한다거나 조급한 마음으로 그리고 본인들이 잘 노동법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면 화부터 내세요. 그렇죠. 우리의 전통적인 어르신들이 목소리가 일단 크죠. 모르면 화가 나요. 네, 네, 그리고 네. 큰 소리가 나오거든요. 네. 그거는 무조건 지는 노동법입니다. 노동법은 웃으면서 하는 노동법은 이기는 노동법이다. 결과에 있어서 제가 다년간의 경험에 비추어 보자면 어떠한 경우에도 네. 근로자한테 감히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내가 너한테 이때까지 해준 게 얼만데? 네, 네.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는 거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아. 그 사람들은 내 자식이 아니고 내 가족이 아니에요. 네, 네, 네. 근데 같이 있는 동안에 내가 최선을 다해줬다고 그걸 이유로 해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막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유가 될 수 없어요. 그 사람들도 회사에 기여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 회사가 이만큼 자라나는 데는 그 사람들의 공로도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분쟁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다시 얘기하시다 네, 네. 이런 말을 하든가 네, 네. 아니면 전문가한테 한번 전화를 해봐라. 아.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한테 있는데 전화로 해도 되니까 네, 상담이라는 네. 건 전화를 해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 대안을 가지고 시작하면
답이 빨리 나오지만 어. 내가 가진 경험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싸움을 자꾸 하게 돼요. 아무래도 좀 인정에 빗대는 기대는 그렇죠. 말들을 예. 많이 하고 예전에는 그런 걸로 해결했을 할 수 그렇죠. 있는 방법들이 예. 많았으니까 이제 예. 그런데 그럼 반대쪽으로 근로자 입장에서 이제 근로자들을 많이 이제 상대를 하시면서 예. 상담을 하셨는데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요즘의 근로자들 중에서 요즘 세대의 근로자들 중에서 보시기에는 이런 것들이 좀 더 옛날처럼 방식이 좀 더 나았으면 좋은데 이거는 요걸 좀 더 이 사람들을 좀 더 설득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때나 뭐 부분들이 좀 있나요?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혹시 왜냐하면 네. 저희는 약간 한국식의 기업들은 가족 경영 형태처럼 좀 음.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문화가 좀 사실은 있죠. 팽배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인쇄업도 마찬가지로 퇴근 시간에 상관없이 네가 당연히 이 일을 안 마치고 가는 것에 대해서 노여워하실 수가 있는 게 전통적인 기업주들의 생각이지만 현재의 사람들은 종이 땡 치면 그렇죠. 사업주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 퇴근해야 된다라는 거를 배우면서 컸던 세대란 말이에요. 네네네. 그런 사람들에게 그 일에 시간에 상관없이 봉사를 해달라는 것은 요즘 세대들한테 안 맥힌다. 이거를 서운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운해하면 안 돼요. 네네네. 당연히 그렇게 교육받아 왔고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다 그렇게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분노가 조절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내가 시간 내에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다라는 걸 좀 인정해줘야 돼요. 처음부터 마스터가 될 수는 없어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네네네. 그 사람들한테 나 같은 경험을 가진 그 연륜을 다 요구하면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네. 예, 그래서 기다려주는 것도 우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렇죠. 그들이 일에 대한 숙련이 늘 때까지는 좀 더 기다려주고 그 과정을 지켜봐주는 것도 기업의 사회적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혹시 우리가 이렇게 귀에 딱지가 듣도록 좀 듣는 얘기긴 한데 예. 건전한 노사 문화 이건 예.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이, 그렇죠. 근데 예. 이상향처럼 느껴지지 어느 부분에서도 이걸 그러니까 진짜 이상향 예, 건전한 뭐 이런데 그거의 팩트는 뭔가의 건전한 노사 문화? 이건 뭐 어떤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잘 네.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존중의 문화라고 생각해야죠. 존중. 상대방을 인격체로 존중해 줄 수 있느냐에 네. 대한 관점이고 네. 또 여성성이나 남성성을 강조하는 것들은 노동시장에서는 이제는 좀 네. 약간 구시대적이지 않을까. 아. 여성스러워야 된다. 남성스러워야 된다. 그리고 너는 당연히 내 말에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라는 문화를 좀 걷어내면 예. 좀 더 상대방을 존중해 줄 수 있고 하나의 인격체로서의 노동시장에서의 대등한 관계로서 존중해 준다면 그거는 좀 더 노사관계가 좀 안정적이고 그리고 네, 이직률도 네. 줄어요. 아, 존중받는 그렇죠, 근로자들이 내가 삶에 대한 목적이 급여뿐만 아니에요. 네. 내가 어떤 공정한 시스템 안에서 대접받고 있다라고 느끼면 내가 다른 회사를 다니는 것보다 급여가 조금 작다 그래도 충분히 감내해낼 수 있고 거기서 자기 발전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야 내 기업이 되는 거예요. 사업주의 기업이 아니거든요. 근로자들 모두와 함께하는 것이 기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근로자의 날을 맞이해서 이런 부분들을 사업주나 근로자가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제가 여기 나온 이유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혹시 그러면은 이제 제가 한 1000여 개 업체들과 같이 이렇게 일들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매체들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사실은 그려지는 어떤 모습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회사채나 막 이런 것보단 근로자와 그러니까 말하자면 회사원과 사업주가 뭐 이렇게 대립되고 막 이런 그림들이 더 많아서 정말 그렇게 잘 지내는 업주들이 맞나 이런 생각을 좀 해요. 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그렇게 정말 잘 지내는 분들이 한 반 이상은 넘나요? 아니면은 그렇게 되게 대부분들 이게 서로들 이렇게 척을 진다고 그래야 되나? 좀 많이 대립되어져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건가요? 현장은? 잠깐 끊을까요? 네. 물 좀 마실까? 그 분쟁이 많은 것처럼 외부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노사관계는 언제나 안정적인 기업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 만족스러우면 소리가 안 나요. 아. 예, 만족스러우면 소리가 안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나서 밖에서는 잘 모르는. 모르는 거죠. 아. 근데 시끄럽다는 건 아픈 사람들이 시끄럽게 소리를 내고 네, 나 아파요. 네. 나 해결해 주세요라고 네. 얘기하는 것들은 사실은 그 대부분의 안정적인 기업들의 주변에 있는 고용 관계가 불안하거나 사업 자체가 불안하거나 이런 사업장들에서 사실은 나는 소리가 아.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만 소리를 내니까. 그리고 그렇죠. 저희한테 찾아오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싸워요. 사업주와 그런 사업주들은. 네네네네. 그런데 제가 저희나 노무사나 이렇게 중간에서 조정하는 사람들이 같이 싸우면 안 돼요. 같이 싸우면 똑같은 얼굴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싸우는 얼굴이 될 수밖에 네네. 없지만 제가 이렇게 오랜 기간 이 일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것들은 그들도 가족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근로자들하고 이렇게 강의를 하더라도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이 지금 나가서 식당을 개업하면 사업주다. 그렇죠. 예, 입장을 바꿔놓으면 똑같다. 그렇죠, 그렇죠. 뒤돌아서면 며느리고 뒤돌아서면 친정 딸인 것처럼 노사관계는 똑같다. 아. 앞뒤가 동전의 앞뒤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수익이 안 나는데 날 계속 고용하고 있을까라는 부분도 한 번 더 생각해봐라. 그러면 답이 나온다. 그리고 너무 그러니까 기대가 크다는 건 너무 감정이입이 많이 된 사람들이 주로 싸우는데 그거 역시도 뒤돌아서 생각해보면 내가 저 사람 입장이라면 과연 이렇게 싸울까?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업주들한테도 끊임없이 강의를 해요. 왜냐하면 이런 건 노동법에 관련된 강의가 있으면 무조건 강의를 들으시라. 네. 그래야 내가 좀 더 정화가 됩니다.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근로자들 역시 개별적으로 찾아오면 정말 자기는 억울해서 못 살겠다 이러는데 그건 못 사는 게 아니다. 내 형제 중에 사업주도 있다. 아. 형제 자매 중에 내 부모가 그 사업주라면 과연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겠느냐. 그리고 내가 단지 여기서 얼마를 더 받는다고 하여서 내 인생에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자식이 가서 그렇게 분쟁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시면 하시겠습니까, 이 일을. 얘는 지금은 그 사업자한테 바락바락해서 뭘 더 얻어낼 수 있겠지만 이 사람 다른 기업에 취업 못합니다. 왜? 불신감이 너무 커져서 화해하는 법을 못 배웠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못 배운 사람이 다른 기업에 가면 또 상처가 나요. 그럴 수 예, 있겠네요. 끊임없이 상처가 나기 때문에 뭔가 이분들이 찾아왔을 때 그래. 내가 이런 불편한 부분이 있지만 내가 또 벌떡 일어나서 다른 기업에 취업을 하려면 이런 멘탈은 내가 극복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교감해 주는 것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분들이 또 찾아오니까. 한번 해고당한 사람들이 몇 년 후에 또 와요. 왜? 트래블 메이커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는 왜? 치유가 다른 안 데 된 가서. 거야. 다른 기업체를 가도 치유가 안 된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의 멘탈들을 좀 극복하는 과정이 좀 더 필요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어떤 땐 제가 더 세게 얘기해. 더 세게 얘기해주면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라고 자기가 양보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네. 어쨌거나 사업주 쪽이든 노동자 쪽이든 예. 그 트러블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트라우마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말하자면은 다른 데 옮겨도 그 신뢰성에 서로 믿어줘야 되는 그 신뢰성의 문제가 계속 남아서 가는 거니까 맞는 그렇게는 잘 생각을 안 했는데 진짜 그런 부분도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트래블 메이커가 되는 것처럼 다른 근로자들하고도 잘 못 어울리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심리적 극복 또 사업주들도 역시 그리고 관리자 입장에서 자기도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그쵸, 업무로 그쵸.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끊임없이 제가 카톡 해줍니다. 예? 왜? 입장 바꾸면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만 좀 서로 이렇게 조금만 해결해줘도
굉장히 거기에서 나오는 효과들은 크다고 보여요. 아직 그쵸? 그런 거는 없죠. 우리나라의 그 회사 저기에서 이런 업무 스트레스성 외상 장애인가 뭐 이렇게 있는 있죠. 것처럼 업무상 질병으로 다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그 회사 안에 큰 대기업이든 중간 기업이든 이 상담받고 뭐하고 치유하고 하는 이런 거를 담당해 줄 수 있는 부서라던가 있죠. 아, 고충처리위원회라는 게 있죠. 고충처리위원회라는 거 3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가 의무적이고 네. 그런 사업체에는 반드시 네. 여성 근로자 중에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해서 네. 그 문제를 상담하고 회사 내에 노사협의회나 이런 데에 올려서 그 문제를 전체 해결할 수 공론화하고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마련돼 있는데 실제 중소기업들은 형식적인 경우가 많긴 한데 그래도 해결에 1차적으로는 거기서 해결을 해봤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그쪽에 의뢰를 하고 아니 그렇죠. 저 논의를 하고 뭔가를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가 그렇게 해서 어. 인사위원회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인사위원회에 제기를 해서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기 힘들다고 한다면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다거나 이러면 다른 부서로 배치 전환을 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인사 관리가 될 수가 있죠. 그 상당히 그 예전이나 지금 예전하고 지금하고에서 이 노무 쪽도 그렇고 가장 크게 인식의 변화가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육아휴직이나 뭐 이런 거에 관련된 출산휴가 관련돼 있는 어떤 복지라던가 이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가 이제 직장 내 성희롱 부분들이고 이런 것 같아요. 뭐 얼마 전에 지금 오거돈 부산시장 관련해서 이 성희롱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노무 문제에 들어가는 거죠. 뭐 거기서도 이제 어린 그 직원을 뭐 어떻게 하고 그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러면은 근데 여기 보도된 걸로는 이 사람이 그 사건이 있을 때 그 시청 안에서 뭔가를 한 게 아니라 뭐 여성센터인가요? 거기로 전화를 해서 뭐 어떻게 했다라고 저는 기사로는 봤거든요. 이게 이제 자기의 상사가 이제 성희롱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사업주에게 고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중간 관리자나 이사나 나이 드신 어르신이거나 이런 분들이 젊은 여성들에 대해서 성희롱 행위나 성폭력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과거부터 뭐 우리가 알고 늘상 이루어졌는데 오너가 그랬다고 한다면 오거돈 시장은 사실 오너잖아요. 그렇죠. 시장 그 조직의 꼭대기죠. 탑이란 말이에요. 탑이 한 거는 그 안에서 해결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다 시시하고 넘어갑니다. 중간 관리자들 탑의 눈치를 보지 그쵸. 피해자의 눈치를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의 힘이나 노동부에 신고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고 외부 기관을 통해서 오픈되지 않으면 대부분 묻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탑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 자체가 왜냐하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그게 꼭 정치가 아니고 이제 기업에서도 내가 월급을 주고 있다는 부분이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 비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이 근로자들이 가족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그런 일들이 앞으로도 열악한 근로 조건에 있는 여성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한다고 되는 문제만은 아니고 사회 전체 분위기가 이런 여성성, 남성성을 강조하기보다는 노동에 대한 존중성이 좀 더 우리 국민 전체가 향상되면 그 노사관계나 기업 내의 문제도 조금씩 해결돼 나가지 않을까. 과거보다는 조금 나아진 거예요. 지금 많이 나아진 게 아니에요. 어쨌든 인식의 변화가 조금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혹시 세상이 좀 변하고 있으니까 보통은 성희롱이나 성폭행이나 이런 문제가 있다라 그러면 여성들을 드는데 혹시 남성들도 있나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이제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군에서 많이 있는데 여성인 지금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상사들이 그게 남성이 한정되지 않잖아요. 그쵸. 이제 간부들이나 여성 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가해자가 여성인 경우도 많이 있고 피해를 봤다고 문제를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오픈되어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피해를 당한 남성들이 그걸 오픈하길 원하지 않아요. 자존심 문제도 있고. 그렇죠. 예, 예. 뭐 오죽하면 그랬겠냐 이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문화가 그러다 보니까 좀 내부적으로 네네네. 기업 내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도 도와줘요. 어쨌거나 안전하게 이게 하더라고 좀 부서를 그렇네. 배치 전환하거나 전혀 예, 같은 예. 부서에서 일할 수 없는 독립된 공간으로 배치 전환해서 이 사람들이 같이 근무하는 것을 반대하거나 이 사람들에 대한 그 상사들이 가해자인 상사들에 대한 인사고과에 반영하도록 한다거나 네네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지도해주고 있죠.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어떠한 이런 환경들이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임팩트하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네. 나라이기 때문에 이 노동 근로 조건이라던가 환경이 정말 많이 바뀐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벌써 저희가 1시간 방송인데 예. 한 30분 정도를 하면은 중간에 쉬는 타임을 가지려고 네. 해요. 아유, 벌써 감사합니다. 30분이 왔네요. 근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네, 잠시 저희 그 코로나 함께 힘내요가 아니라 근로자의 날 관련돼 있는 영상 한번 보시고서 다시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진정한 의미의 근로자의 날이 되기를. 메이데이라고 하는 게 이제 5월 1일을 메이데이라고 이제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근로자의 날. 예, 예. 근데 이 날이 어디는 쉬고 어디는 안 쉬는, 그러니까 이게 빨간 날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빨간 날이 아니어서 법정 공휴일이 아니지만 노동절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 근로자들이 좀 쉬는 날인가, 저는 좀 그렇게 알고 좀 있거든요. 예, 혹시 예. 정확하게는 어떻게, 어디가 놀고 어디가 안 노나요? 근로자는 일단 근로기준법상 유일한 휴가가 1년에 딱 한 번인데 네. 그게 근로자의 날이에요. 아, 그러니까 근로자는 쉬어야 될 권리가 있어요. 이날. 그렇죠. 5월 1일 오늘은 네. 무조건 근로자는 휴일로 지정하고 있어요. 법으로. 법으로 지정하고 있고, 이걸 제외하고 그럼 뭐가 또 휴일입니까? 이러면 네. 일주일을 5일간 만근한 사람을 주휴일에 하루 쉴 수 있는 거. 토요일, 만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다 한 근무를 사람은 했다? 일요일 날을 유급으로 쉬어라. 아, 유급이에요? 예. 5월 1일 근로자의 날도 유급으로 쉬어라. 무급이 아니고. 아. 그런데 제가 출근을 했어요. 예, 예, 이렇게 예.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럼 유급 휴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휴일에 대한 근무 수당으로 해서 150%를 추가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100%는 일을 안 해도 받을 수 있어요. 네네네. 그런데 내가 일을 했어요. 예. 어느 경우에 일을 하냐면 교육청이나 국가공무원들은 5월 1일 날 쉬지 않습니다. 예, 여기는 쉬지 않아요. 그래요? 근로자의 분류를 할 때 예. 공무원들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요? 예, 예, 예. 그래서 공무원들은 내일, 그러니까 오늘 다 출근을 한 거예요. 나 왜 공무원이 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지? 왜? 민원인들이 안 왔겠죠. 아. 그날 민원인들이 안 온 거죠. 그래서 공무원들은 출근을 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 있는 사람들도 공무원이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에 종사하는 청소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예. 공무원들이 아니고 근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출근하니까 다 출근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임금을 계산하나요?라고 한다면 예. 기존에는 공무원들도 그 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100%만 준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네. 150%를 추가로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아, 거기서 지금 말하자면은 거기서 미화 그 청소를 하시는 분들은 공무원은 아니고 근로자인 그냥 거죠. 근로자일 뿐이니까 그렇죠. 원래는 원래 쉬어야 되는 법정 휴일인 거. 그렇죠. 네. 법에서 보장받은 날인 거죠. 그러면은 제가 공무원들은 그러면 그래서 저희 네. 지금 긴급 재난 지원금인가요? 그거가 예, 5월 1일까지가 접수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예. 이거 보면서 30일이 쉬는 날이고 예, 5월 예. 1일도 메이데이라 쉬는데 그러면 29일까지만 냈어야 됐냐? 저는 막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예, 예. 아니죠. 공무원들은 다 출근했어요. 그래서 5월 1일이었구나. 예, 오늘 다 출근한 거예요. 예. 그러면은 거기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저기 그 밑에 무슨 이렇게 직영으로 하던 예, 산하기관들, 예, 산하기관들. 정부 지원으로 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언제나 애매한 게 뭐냐면 네. 그들의 규정에는 무슨 네. 협회나 무슨 뭐 단체나 예, 이 예. 정부에서 지원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장들의 규정을 보다 보면 공무원에 준한다. 네, 맞아요. 그런데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이 아니에요. 그쵸, 아니죠. 공무원에 준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공무원이 아닙니다. 음. 그래서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에 계속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수정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근로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예. 무조건 보호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2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 이 법을 이유로 이 조건보다 저하돼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은 최하 규정이에요. 예, 예. 이보다 상회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공무원법에서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부분적으로. 네네. 그런데 공무원법을 적용하다 보면 법을 위반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산하기관이나 협회나 이런 단체들, 네네네. 그런 단체들은 다시 한번 관련 규정들을 정비해야 하고 그 정비를 안 해서 근로자들과 항상 분쟁을 일으켜요. 우리는 공무원법에 준용됩니다. 네네네네. 준용이란 얘기는 필요한 부분을 따다 쓰는 것이지 모든 것이 공무원에 당신이 해당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해서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제 계약직과 정규직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예, 공무원들도 있고 1년씩 이렇게 계약하는 계약으로 계약직이잖아요. 기간제 근로자라고 예. 그러죠. 그러면 예. 그 사람들
기간제 근로자이신 분들은 직책상 어째 신분상으로는 공무원인 거죠. 아니죠. 아 그분들은 그냥 근로자인 거예요. 근로자이면서 아, 공무직이라고 얘기를 해요. 공무직. 지금은. 되게 예. 복잡하다. 예. 이게 진짜 근로의 형태가 너무 다양해서. 예. 아 그러면은 만일에 4월 30일 석탄일이었잖아요. 예. 석가탄신일인데. 어제요. 예. 4월 30일 날은 그러면 만일에 출근을 했다. 그러면은 1.5배를 받는 건가요? 거기도 1.5배를 받고 만일에 이제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을 했다. 그러면은 이날도 1.5배에 뭐 하지간 이렇게 해서 받는 건가요? 이 근로자들이?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현재는 달라요. 사업장의 규모. 예, 왜냐하면 법정 경유일이라 그래서 공무원에 준하는 달력상의 빨간 글씨를 예. 그 회사 규정에 예. 유급으로 해 있는지 안 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근로자 수에 따라서 예.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부터 적용이 돼요. 2022년이요? 예.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아, 무급인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22년 되기 전까지는 예. 무급이라고 정했다면 예. 무급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 석가탄신일을 얘기하셨지만 근로자의 날과는 또 다른 거예요. 석가탄신일을 무급으로 해놨으면 근로해도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예. 우리 회사가 근로자의 날에서 언급이 없어. 예. 우리 취업규칙에 아무 내용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셔도 그거는 무조건 유급이라는 거예요. 예. 법에서 근로자면 너는 보장받을 수 있는 단 하루니까 네네. 보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네요, 진짜. 예. 잘 일반인들은 정말 알기 좀 어려운 것 예. 같아요. 그리고 이게 어쨌거나 사업주가 좀 더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으면 정말 그래서 근로자들한테 오히려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많이 알고 있으라고 제가 강의를 항상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가 있으면 무조건 노동관계법은 가서 들으시고 네네. 그게 나를 괴롭히는 법이 아니라 나를 힐링하는 법으로 이해를 하셔라.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도 네. 내가 푸는 방법을 알면 네. 근로자들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상담을 할 수 있어요. 노무는 예. 힐링하는 법을 아는 거라고 합니다. 한번 이제 저희가 좀 이게 어려운 부분들이어서 이게 사례별로 뭔가를 좀 이렇게 가져가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이제 환기를 좀 시켜보자면 어쨌거나 인천이라는 지역마다 왜 특산물이 좀 있는 것처럼 그 지역마다 그 도시마다 대표되는 산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산업에 따라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제조업도 많고 공단도 많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노동자들이 많은 노동지압적인 노동 형태가 훨씬 더 많은 건가? 이렇게 형태들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이 도시마다 지역마다. 특징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네.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방 기업을 육성하다 보니까 대기업이나 네네. 중견 기업들이 사실은 본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네. 뭐 수원 같은 데는 S전자가 있다거나 네네네. 이런 식의 그러니까 대기업군의 근로자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네. 인천은 사실은 2차, 3차 밴드 업체로 하청의 재하청이다 보니까 단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형태가 패턴이 가장 크고 인천에 대우자동차, GM대우가 있다라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2, 3차 밴드 업체들이 거의 남아 있고 정말 돈이 될 만한 사업장들은 지방으로 이전을 해야 정부에서 세금 혜택을 주다 보니까 혜택 같은 거. 여기 우리가 이제 서울에 거의 위성도시다 보니까 우리보다는 지방으로 많이 내려가라. 분권화 시키자라는 정책 때문에 인천에 큰 기업들이 남아 있지 않아요. 인천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근무 형태도 굉장히 단순하고 최저임금이 거의 최저임금 수준을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열악한 조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공장의 현장 노동자를 하느니 대부분의 여성 근로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보험업이나 아니면은 요양보호사 요즘 최근에는 그런 쪽의 업종이거나 아니면 화장품 외판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쪽에 사람들이 비교적 숫자가 많다고 보여져요. 왜냐면 그 산업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연령층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새는 산업 아웃소싱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좀 들어가는 경우도 많은데 50대도 별로 이제는 없어요. 거의 안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면접 과정에서 이미 네네. 탈락되는 경우가 어. 많이 있어서 아무튼 인천은 좀 근로 형태는 좀 열악하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형태가 그런 거니까 그러네요. 인천이 어떤 그 대기업의 본사가 있는 그런 형태를 거는 갖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지역의 있으면 특성상. 좋은 거잖아요. 있어야지 당연하죠. 좋은 거잖아요. 그럼요. 그게. 그게 구심점이 돼서 음. 리더 그룹이 있으면 나머지 기업들도 그거에 맞춰서 근로 조건을 해주고 싶어져요. 왜? 좋은 사례를 보니까. 그런데 단순 노무 쪽이 많고 단순한 일들이 많다 보니까 거의 최저임금을 국가에서 정하면 그 수준에서 거의 임금 결정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근로자들이 이렇게 좀 안정적인 도시라고 보기는 약간 좀 불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천이 정주를 하고 사는 것보다 그렇게 거쳐가는 거 아무래도 그런 분들은 좀 더 좋은 곳으로 옮기고자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거잖아요. 좀 더 좋은 조건에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근로하시기를 원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좀 더 이제 그런 데가 진입 장벽은 더 낮을 테니까 바깥에서 유입돼서 들어왔을 때 가장 있기도 쉽지만 떠나기도 쉬운 곳이라 그래서 인천이 이주민도 많고 막 이런가 싶다라는 이 그렇죠. 구조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노동시장의 구조상. 그래서 실제 인천에 대형 프로젝트의 사업들이 나와도 인천 기업이 할 수 없는 이유는 구조상의 문제도 있다고 봐야 돼요. 왜 인천 기업 안 줍니까? 인천 사람들한테 돈 벌게 해주세요라는 거 맞아요. 그렇죠. 그 말이 제일 많잖아요. 그런데 실제 노동시장에 들여다보면 실제 그런 노하우를 가진 기업들이 다 지방에 이미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가장 적격한 기업을 찾는 것도 어떤 때는 어렵다는 거죠. 뭐 소소한 것들은 인천 기업 주는 거 저도 너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목소리는 계속 높여야 되지만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부딪힌다는 거예요, 계속. 청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인천이 어쨌거나 그렇게 유입 인구도 많고 사실은 떠나가는 사람들도 많지만 사실은 이 도전하기 쉽게 와서 금방 적응하고 뭐 이렇게 뭔가 일자리를 찾고 하는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요. 네네. 하지만 보통 보면은 이 현장에서 일하는 친구들보다 와서 저도 보면 이렇게 서비스직이라던가 뭐 이런 쪽에 좀 더 많다 보니 이 그 안정적인 고용을 안정적으로 하기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오자마자부터는. 그러니까 좋은 측면에서 인천을 얘기하자면 사실은 어느 지역 어디에서 와도 배타적이지 않아요. 인천은 굉장히 오픈된 도시이고 어느 나라 어디 사람이 와도 인천에 적응하기 제일 좋은 도시예요. 인천은. 그렇죠. 왜냐하면 노동시장이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가든 자기네들끼리 뭉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건 굉장한 장점이에요. 근데 저희가 지방에 내려가면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천 본토 사람이라 그랬는데 다른 지역에 가면 말도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부터 이미 왕따가 돼버려요. 그런 측면에서는 인천은 굉장히 오픈된 도시고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높은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 인천에서 인천을 지키는 사람들이 좀 어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활용해서 인천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창업 사업들을 자꾸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건 우리들의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환경을 좀 더 만들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제가 보기에는 청년들도 좀 잡아야 되고 노년층이 많으니까 노년층도 뭔가를 해야지 되는데 인천 나름대로 그러니까 가장 보면 이게 전국적인 거기지만 청년 구직,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 뭐 창업, 청년에 대한 게 정말 많은데 사실은 제가 제 주변에서 인천 사는 곳이니까 실효성을 거두는 걸 많이 못 봐요. 맞습니다. 거기에 근본적인 혹시 이유들은 있을까요? 이게 혹시 뭐라고 생각을 좀 하세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못 가져가는 것들. 인천이 서울의 근접성 때문에 사실은 인천에서 뭘 녹아내리기에는 조금 더 좀 뭐가 될 것 같으면 서울로 떠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들을 잡아줄 수 있는 게 유인들이 인천 안에서 소비까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뭘
살려면 동대문에 가고 남대문에 가서 밤새도록 돌아다니고 그쵸. 우리가 토끼 눈을 하고 다니는 시절을 많이 거쳤던 네. 것처럼 너무 가깝다 보니까 손쉽게 서울과의 시장의 장벽이 없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좋은 장점이긴 하지만 그쵸. 우리들을 여기 묶어놓지 않는 그런 음. 역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청년 창업하는 사람들이 네네네. 고향이나 폐시장에서 인터넷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네. 알고 보니까 인천의 사업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남동공단에 화장품 클러스터를 인천시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해가지고 화장품 지역을 만들었는데 아니 내가 그렇게 잘 알고 있던 게 이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었구나라는 애양심을 가질 수 있는 제품들도 많이 있었어요. 아, 그 애양심을 일으키는 것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곳이기는 하는데 그만큼 외지에서 오다 보니까 노하우가 이제 쌓이기에는 조금 네, 그러고 약한 부분들이 바깥으로 있다는 정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또 너무 많아. 많으니까 예, 맞습니다. 예, 조금만 일 잘한다 싶으면 사실은 외부에서 연락이 와요. 뭐 왜냐면은 여기에서 인천 안에서만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어느 정도 크게 되면 바깥에 하고 일을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1시간 거리인데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정말 그런 인천 부분들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그래서 인천이 양질의 막- 노동력을 인천 안에서 다 소화시켜 내야 되는데 그러게요. 똑똑한 사람들을 뺏기는 효과도 예, 있다는 예. 거죠.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안타깝죠. 이런 그 저희 인터넷을 지금 유튜브를 하고는 예, 있지만 송도 쪽도 그렇고 인천의 그 유튜버들이 엄청 많다고 인천에다가 적을 두고 있는 유튜버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것도 상위층이. 예. 뭐 저야 뭐 아는 사람이 몇 명 안 되지만 대도서관도 있고 뭐도 있고 성도에서 다 살고 있고 예. 요 근처만 해도 저긴데 근데 모르는 게 더 많대요.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인천이 이렇게 첨단적인거나 이렇게 그 트렌디한 걸 하고 있다는 걸 외부 사람도 모르고 인천에 사는 사람도 모른다라고. 왜 인천은 홍보가 부족한 건가요 이게? 지리적인 위치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너무 생각을 가깝다라는 합니다. 거죠. 너무 오픈되어 있는 거죠. 예. 인천이라는 시장 자체가. 정말 이런 것들을 좀 잘 고심을 좀 하는 게 이런 있는데 것들이 우리 인천 사람들의 예.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우리 막 PD님이 저기 그 뭐 물어봐 주시는 거는 청년들의 사업장 내에서 차별을 받는 사례들도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직장 내나 뭐 이런 데서 청년들이 어쨌거나 그 안에서 사업장 내에서 그게 경험 때문에 오는 차별인 걸까요? 그게? 이제 저희 전통적인 기업의 형태는 사실은 호봉제라 그래서 그쵸. 매년 횟수가 지나면 자동으로 올라가는 호봉 체계였지만 이런 것들이 다 무너졌어요.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시장들이 다 무너지긴 했지만 오래된 분들이 장인 정신들로 후배를 가리킨다라고 하기에는 지금 사회 현상과 같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갭이 있는 거예요. 네네네. 어른의 대접을 받고 싶어하고 이쪽은 내가 젊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기업 내에서도 하나의 두 개의 계층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배우고 온 젊은이들이 오히려 오랜 노동시장에 계시던 분들을 관리하고 지도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다 보면 그걸 차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청소년들이나 이제 사회에 막 진출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제가 고등학교도 가서 강의를 하지만 아르바이트나 단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기업에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일회용으로 특히. 너무 사람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법에 있는 테두리 내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가를 너무 연구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담들도 늘상 많이 있고 그런 거에 대한 구제를 받기 위한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한데 그 금액이 정말 미비해요. 정말 교묘하게 임금을 이렇게 저하시키는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정말 그 근로자들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 하여튼 저희가 오히려 기업을 홍보해야 돼요. 기업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근로자들한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남아나지 못합니다. 라는 것들을 자꾸 홍보해주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사례를 조금 저기를 하자면 사례는 아니지만 그
어쨌건 이게 시대마다 어떤 예, 예. 노동법의 그 노동법이나 뭐 이런 것들 근로기준법도 마찬가지인 이것들이 좀 시대마다의 특성을 좀 나타내 주는 게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예. 이제 뭐 이번 정부에 들어서서는 어쨌건 그 진보라는 곳에서 노동과 관련돼 있는 걸 되게 유연하게 또는 예, 좀 예, 노동자들의 그 이익이나 이런 걸 대변하던 일이 더 많아서 예, 예, 그런지 정규직의 아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얘기를 했었고 예, 예. 청년들의 일자리도 정말 많이 하겠다라고도 하고 그래서 최저임금제도 뭐 높이고 그렇죠. 근로 시간도 뭐 단축하고 막 이러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이 시당성과 맞지가 않아서 예, 더 이게 악용되고 좀 더 안 좋은 케이스로 넘어가는 것들이 좀 더 많아졌다라는 게 전체적인 분위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저는. 네, 네. 그리고 제 조카도 원래 뭐 6시간, 7시간 하다가 주휴 수당 때문에 앞에 4시간만 하고 뭐 4시간씩만 해서 하루에 한 곳에서만 일해도 되는 걸 뭐 한 두 군데에 그렇죠. 나눠서 일을 해야 아, 되거나 맞습니다. 이런 일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예, 예, 예. 이런 것들은 그러면은 문제가 있거나 법안을 할 때 노무사들이 이렇게 현장의 얘기를 이렇게 올려보낼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나요? 좀 더 이렇게 상담하면 나을 것 같은데. 제도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건의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모든 거는 국회에서 결정되다 그렇죠. 보니까 그들이 목소리가 가장 크고 노동단체의 예. 노동조합의 소리가 오히려 더 크게 들어가고 예. 한쪽의 목소리가 커지면 균형은 깨지는 겁니다. 균형이 그렇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이노베이션하고 아주 참신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그런 어떤 고용 안정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결정은 했지만 이것이 갑자기 도입이 되면서 무조건 근로자들을 다 정규직으로 채용해라 라는 요구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혜택을 받았어요. 아 그때 가서 얘기한.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은 혜택을 받았지만 그러고 나고 최저임금이 2018년도, 2019년도 계속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더 이상의 고용시장은 얼어붙은 거죠. 더 채용하면 나는 이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주말에 산을 등산을 하고 아침에 내려오면 예. 아침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이 다 없어졌어요. 2018년도 16.3%가 올라가면서 그 인건비를 주려면 나는 야간 근무한 24시간 돌아가던 해장국집들이 네네네네. 24시간 돌렸다간 근로자들한테 너무 많은 임금을 줘야 되니까 다 문을 닫아버려서 네. 식당이 다 사라지는 문화가 바뀌는 형태가 돼버렸고 단순하게 근무할 수 있는 자리조차도 네. 줄어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아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얘기하신 조카처럼 사실 더 많은 직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내가 이 법을 지키려면 근로자를 쓰느니 가족 경영하겠다. 네. 유럽 사람들 다 가족 경영하잖아요. 네. 예,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그렇죠. 예? 다국적 기업을 제외하고는 왜 다국적 기업을 제외하고 가족 경영이고 몇 년 동안 장인 정신으로 살아간다. 이제 이해가 되는 상황들이 그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거절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중국 같은 데는 사실은 지역마다 최저임금이 다 틀려요. 예, 성마다 다 성들이 달라요. 많죠. 네. 매년 왜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임금을 조정해서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지역의 고용 수준이나 현실을 감안해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그리고 아까 연로하신 청년의 문제도 있지만 나이 드신 네네. 고령자들의 경우에도 사실은 아파트들이 최저임금 올라가 버리니까 다 자동 시스템으로 바꿔버렸어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어르신들의 자리를 우리가 다 뺏었단 말이에요. 저 자동 시스템으로. 네네네네. 그렇게 하지 말고 70세 이상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몇 프로로 지급한다라고 한다면 굳이 관공서에서 20만 원짜리 그 사람들한테 네, 청소시키고 네. 이런 거 하지 말고 일할 수 있는 정당하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좀 더 고려가 되면 저희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좀 더 노동시장이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들은 이제 물론 이제 지금 코로나 때에서도 원래 안 좋은 때 훨씬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를 안 듣고 탁상에서 하는 그 탁상공론에서 일어날 수 있을 때 그 정책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무력할 있을지. 건가라는 거를 알 수 있는 일이긴 한데 이 법안들이나 이런 것들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더 현장을 좀 면밀히 봤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는 일들이라 그렇죠.
뭔가가 좀 이렇게 잘 조합이 되고 그것들이 밑에서부터 현장의 소리들이 잘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렇죠. 이제 갈수록 저도 이제 해내이 갈수록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네. 이제 뭐 저희가 마무리할 때가 다 되기는 했는데 아까 이게 우리가 지금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고용 형태도 틀리고 산업 형태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아유, 너무 많이 변하죠. 혹시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안 나왔는데 혹시 요즘에 산업 형태가 바뀌다 보니까 나오는 노무적이나 이제 상담 사례 중에 뭐 얘기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이런 거는 요즘에 와서야 좀 예. 얘기하는 거다 싶은 거. 이제 감정 노동자라는 부분들이 아, 서비스 네네, 업종이 많다 네네. 보니까 과거에는 다 이해가 됐어요. 과거에는 네. 감정 노동 때문에 고민한다거나 상담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지 않았지만 예. 지금은 각자의 욕구나 현실 상황들을 그걸 인내해라 그런다고 누구든지 인내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이나 분쟁이나 이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발생을 하는 것이 최근의 현상이고 과거에는 산업 현장이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인천 지역에 거의 현장이라기보다는 정말 어두운 현장에서 일했지만 지금은 안전관리상에 많이 좋아졌지만 영혼의 문제도 좋아졌냐 그러면 그 만족도는 높지 않다는 거고 인내해 달라 누구도 인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집단 따돌림, 네. 성희롱, 성폭력, 언어적인 폭력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민하고 그것으로 상담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 역시도 노동부를 통해서 구제받을 방법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네네네네. 반드시 오픈하시고 네. 같이 상담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근로자의 날 한마디의 팁으로 제가 네네.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혹시 이제 그렇게 좀 힘들고 어렵다거나 내가 고민이 있다거나 예. 이런 게 있을 때 좀 연락을 하거나 뭐 또 저기 비밀도 보장이 되고 뭔가 예. 좀 연락을 하고 상담을 할 수 있는 채널들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노동부를 통하거나 네. 아니면은 노무사를 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제가 셋째 주 토요일 날은 연수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무료 상담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네네. 상담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저희 이 방송 밑에 예, 전화번호라도 어떻게 좀 깔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전화번호나 이런 걸로 좀 깔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인천 튜브는요, 인천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출연할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한번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혹시 분들이 계시면 출연자의 요청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요, 저희 여기 인천 튜브 쪽으로 여기 출연에 관련해서 전화번호도 있고요. 이메일도 있으니까 이쪽으로 사연하고 주제를 같이 한번 보내주시면 저희가 생각하고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급작스럽게 또 이렇게 했는데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반가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인천의 사람들과 얘기할 수 있는 게 너무 무궁무진할 것 같아서 네네. 앞으로도 한 몇 번 불러야 될 것 같은데 모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열심히. 네. 예, 방송에서 한번 네. 찍으면 끝입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겠는데 오늘 오셨는데 예. 저 유튜브 혹시 방송 출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저는. 그럼 혹시 유튜브 방송 하면 꼭 시키는 거 있지 않나요? 글쎄요. 예, 꼭 하면은요 인천 예. 저기 이제 앞에는 저기니까 예. 인천 튜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를 예. 말씀을 좀 해주시면 네. 지인분들이 막 누르라고. 네, 예, 인천 튜브 초대석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를 보신 많은 인천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셔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네. 앞으로의 혹시 그 코로나 이전과 또 많은 것이 달라질 텐데 혹시 계획하시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제가 여기 인천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느꼈겠지만 이 코로나 사태가 저희가 정말 예상했던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오래된 노무사라고 얘기하는 것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 경제가 지금 너무 스톱 상태인 느낌이 들어서 많은 인천 시민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저도 힘내서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인천 시민들과 함께 인천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노사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우선적으로 그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을 저도 1번의 과제를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너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같이 좋은 것들을 나눌 뿐만 아니라 내가 다소 안 좋은 부분들도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찾아내서 인천에 좋은 바이러스가 계속 생기고 행복 바이러스가 증가할 수 있는데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좋은 분 만날 수 있는 참 좋은 코너, 저 방송인 것 같아요. 또 다른 좋으신 분들 만나신 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또 이제 뵙는 날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이제 주말 동안에도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저희가 공지가 나갈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주에 뵙고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반갑습니다.